저는 20대 남자입니다. 그녀와의 첫 만남은 소개팅이었습니다. 저와 제 후배가 주선자였고 그녀를 동기에게 소개시켜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잦은 술자리를 가지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소개팅 이후에도 저희 넷은 자주 어울려 다니며 어색함은 사라지고 어느새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너무 자주 어울려 다녀서 그런 걸까요? 소개팅의 당사자인 그녀와 제 친구는 친구로 지내는 것을 원했고 제 동기는 곧 다른 여자친구가 생겨 저와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둘이 만나는 시간이 많아져 썸을 타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 방학이 시작되고 저는 서울 본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썸녀와는 연락을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었고 그녀에게 뜻하지 않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학 동안 집에 안 내려가서 너무 심심하다고 학교에 놀러 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가서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고 술을 한잔 하다 보니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녀를 데려다주고 동기네 자취방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그녀가 저에게 자신의 자취방에서 한잔 더 하자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때의 심장은 미친 듯이 두근거리는데 한 마리의 하이에나 같은 생각도 아주 잠깐 했었지만 이성을 차리고 그녀의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는 동안 정신줄을 붙잡으려 애를 쓰고 있는데 이어지는 한 잔, 두 잔에 그만 정신줄을 놓으며 다음날 눈을 떴습니다. 하룻밤을 같이 보낸 그녀와 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썸이 아닌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시작한 지 얼마 후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자취방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저에게 자신이 머물고 있는 건물에 빈방이 나왔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그녀의 상당한 강한 압박에 못 이겨 그녀가 살고 있는 건물 2층에 저의 동기와 함께 방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1층에 살았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냐고요? 바로 저의 옆집에 상상하지도 못한 그녀의 친척 오빠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건물에서 만나도 아는 척 못하고 연인처럼 다닐 수 없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저에게는 작은 문제인지라 크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옆집 남자와 지나가다 몇 번 마주치기도 하고 건물 앞에서 서로 말없이 담배를 같이 피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친척 오빠 집에서 술을 먹는다고 하면 연락이 안 되고 아침에 나오는 겁니다. 그녀는 저에게 친척 오빠랑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직 남자친구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 연락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네요. 아침에 나오는 건 술을 많이 마셔서 잠들어서 그런 거라고 하니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얼마 뒤에는 그녀가 아닌 친척 오빠가 그녀의 집에서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친척 오빠라고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아무리 가족 관계여도 그렇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그녀와 만나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녀와 만나면서 한 번도 제가 밥값을 계산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려고 해도 그녀가 항상 먼저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녀는 친척 오빠가 학교 다니면서 밥 사 먹으라고 카드를 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항상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찝찝하긴 해도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런 생각에 알았다고 하고 아무 일 없이 넘어갔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의 마음고생이 커지고 있던 순간 저와 같이 살던 동기가 저에게 네 여자친구가 들어올 때 어떤 남자랑 팔짱을 끼고 들어왔다는 말을 하더군요. 둘이 자신을 보더니 그녀가 팔짱을 풀었다는 겁니다. 마치 걸리면 안 되는데 걸린 것 마냥. 순간 짜증이 나긴 했어도 동기에게 옆집 친척 오빠일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찝찝한 기분 상태로 지내다가 비가 오는 어느 날 담배를 하나 피울 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니 옆집 남자가 현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둘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 무언가 어색한 기류가 흐르고 그 남자를 바라보니 서로가 눈치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친척 오빠와 저는 현관 양쪽 끝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 순간 친척 오빠라는 분이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그녀의 친구분이시죠? 얘기 많이 들었어요? 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도 내 얘기를 안 한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친척 오빠분이 우리 그녀를 잘 부탁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웃으며 걱정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좋은 분위기로 흐뭇하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뜻하지 않는 말이 나왔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녀의 남자친구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멍한 상태로 방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하다 정신 차리고 보니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친척 오빠는 그녀의 남자친구였고 저는 세컨드였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일방적으로 그녀에게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다 알았다고. 우리 그만하자고. 저는 그녀를 일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정말 배신감이 너무 드네요. 다음날 대학교 동아리 활동이 끝나고 집에 가는데 동아리 건물에 그녀가 서 있더군요. 이야기 좀 하자고. 저는 그녀에게 할 말 없다면서 꺼지라고 말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뒤에서 절 잡더군요. 얘기 좀 들어보라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 아들 만나보라고 해서 만난 거고 사랑하지도 않는다. 그냥 단순히 돈이 많아서 만났을 뿐이라고 말하네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다닌 카드도 다시 돌려주고 그 남자한테도 헤어지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물어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물어보면 안 될 말을 물어봤습니다. 그 남자와 했냐고, 잤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안 했다고 말을 하면서 같은 방에서는 잔 적은 있지만 그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고 하네요. 차라리 물어보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면서 다시 만나자고 합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했는지 없던 일로 하고 용서를 해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다시는 안 그러기로 약속을 하고 다시 잘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 말이 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어 돌아올지도 모른 채 말이죠. 이게 그녀의 첫 번째 바람이었습니다.